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이 클립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월급이 500~600만원 사이가 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맞벌이 가정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6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도 7,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연 1억을 모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실제 결혼 5년간 둘이 합쳐서 500~600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요. 저희는 직장에서 오는 소득, 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등의 부수입을 얻은 적이 없고요. 육아를 하느라고 결혼생활 5년 중에 1년 반은 외벌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신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누구나 연간 1억 모으기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저희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부의 월급은 합해서 600만원 정도이고 1년에 들어오는 각자 기타 수당, 성과금 등을 합하면 한 사람당 1,000만원 정도 해서 2명이니까 2천만원이 되죠. 월급이 600만원이라면 다른 수당도 많네. 그러니까 가능하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600만원 곱하기 12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7,200만원에 각종 수당을 다 합해서 2천만원이 더 들어와 봤자 9,200만원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가정 하에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희의 월 생활비는 보통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고요. 제가 나중에 가계부 영상도 찍어 보겠습니다. 여름, 겨울 휴가비, 각종 경조사, 세금, 자동차 보험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연간 예비비를 740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럼 연간 총 지출액이 250만원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740만원 해서 3,740만원이죠. 연간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연간 저축 가능 금액은 5,460만원이 됩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5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월급 및 각종 수당이 조금은 인상이 될 테니까 저희 부부가 월 20만원, 연간 총 500만원씩 소득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250, 250씩이요. 그러면 첫 해는 5,500만원, 둘째에는 6천만원, 셋째는 6,500만원, 넷째에는 7천만원, 다섯째에는 7,500만원 해서 5년간 총 합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월급만 모은다면 연간 6,500만원을 모으는 셈인데 나머지 3,5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더 모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이 함께 굴러가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인 연 1억 모으기 투자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주식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한동안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실까봐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한 소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요. 내년에 입주하는 광역시 브랜드 24평짜리 조합원 매물이었고요. 이 지역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안 좋기도 하고 매도인의 사업 작업이 급하셔서 조합원 분양가에 그대로 판다는 거였어요.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4억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2억 4천이었습니다. 이는 2천만원 상당의 각종 가전까지 포함된 가격이었고요. 조합원 매물의 취득세가 세서 한 3천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 매입 가격은 2억 4천에다가 3천을 더해서 2억 7천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에 10년 된 준신축이 24평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제가 그 아파트를 샀다면 그 아파트가 최신축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면 2.5억보다는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 돈이, 제 투자금이 모두 회수될 예정인 아파트였어요. 중개소장님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일반 분양가 4억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하셨지만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양가가 4억이라도 3억 초반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2억 7천에 산다면 4, 5천을 더 버는 거고 5년 정도 견디면 반드시 분양가를 회복하고 5천 정도는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곳에 대한 입지 그 선호도가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5년 후에는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제가 이 아파트를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요, 2억 7천에 사서 4억 5천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금까지 빼볼게요. 제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계산기 어플로 계산하면 5년 후에 팔았을 때 총 납부액이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얻은 순수익은 4억 5천에서 2억 7천을 빼고 거기에 1억 8천이 남으니까 1억 8천에서 4,500 세금을 빼면 1억 3,500만 원이 남죠. 이 아파트에 재투자금이 들지 않았어요. 전세금으로 모두 회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근로소득으로만 5년간 모은 금액이 3억 2,500만 원이고 투자 수익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자, 4억 5천에 못 팔아서 더 싸게 판다고 쳐도 이런 투자를 2년 동안 종잣돈을 모아서 또 한 건을 한다면 5년간 근로소득과 투자를 두 건에서 각자 9천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1억 8천 정도 순수익이 났다고 치면 근로소득 3억 2,500에다가 1억 8천을 더해서 5억 500만 원이 모이죠. 그럼 5년간 5억이니까 연간 1억은 모은 셈이 되는 거죠.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주식 투자 이런 거 몰라도 연간 1억은 모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별다른 부업 없이도 연평균 1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무조건 부동산 투자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으로 평균 연 1억을 모은다는 건 어지간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안정적인 3%짜리 예금을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세금을 떼고 5,639만 5,9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음에 또 6천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모으잖아요. 거기에서 또 3% 예금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떼고 1억 1,935만 2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5년째 저축에 7,500만 원을 더했을 때 3억 3,749만 7,001원이 돼요. 5년간 3억 4천만 원이 모였네요. 투자한 부부와 아닌 부부가 5년 동안 벌어진 갭은 1억 6천이지만 이게 20, 30년간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까요? 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람은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떨어진다고 예적금이 최고라고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 시장을 떠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악물고 복귀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던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천정부지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조정 보합이 일어날 때 싸진 자산을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다는 건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를 자산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부동산 책과 강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마무리의 카드로 걸어 놓을게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도 연평균 1억씩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